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효은입니다. 어제 코스피와 코스닥 양지수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들이 매도하면서 코스피는 2140선에서 그리고 코스닥은 730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외국인들의 수급이 불안한 상황입니다. 10월 한 달 사이에 2조 원 넘게 매도를 했습니다. 이러한 시장 상황 오늘 2부와 함께 정확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라이브 매매 타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종목 추천과 함께 오늘 장에서 가장 큰 이슈몰이를 하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예상 체결가부터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추가적인 하락세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0.37% 하락하면서 2140선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어제 삼성전자 이 외국인들의 순매수세가 들어오기도 했는데요. 오늘 0.45%의 상승세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44,250원에서 거래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어제 SK하이닉스 2%대 급락이 나오기도 했는데 오늘 1% 추가적으로 하락합니다. 7만 원 선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고 6만 7천 원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셀트리온 마찬가지로 오늘 1% 하락세 예상되는데 25만 원 선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여지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오늘 1% 추가적으로 하락합니다. 43만 원 선까지 떨어진 모습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네, 어제 현대차가 2% 급락했습니다. 오늘 추가적인 하락세 이어가면서 11만 5천 원 보여지고요. 포스코 마찬가지로 2%대 하락세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제도 2% 하락 나오기도 했는데 오늘 25만 원 선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SK텔레콤 오늘 1%대 하락세 나올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제 2% 상승했습니다. 오늘 27만 원 선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여지고요. LG화학 오늘 소폭 하락하면서 31만 원 선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으로는 다음 종목들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네, KB금융과 신한지주 오늘 엇갈린 흐름 나타날 것 같은데요. KB금융 같은 경우에는 오늘 0.78%의 상승세 하락세 나오면서 5만 1,000원대 예상되고 있고요. 신한지주 오늘 0.80% 상승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4만 3,000원대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이버 오늘 0.40%의 하락세 보여지고 12만 원 선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여지고요. SK이노베이션 소폭 상승하면서 22만 1,000원에 움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오늘 추가적인 하락세 이어갑니다. 0.72% 하락하면서 730선 깨고 726선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어제 외국인들은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신라젠을 중점적으로 매도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오늘 0.77%의 하락세 예상되고 있는데요. 7만 7천 원대까지 다시 내려앉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신라젠 8만 5천 원 선 바라보고 있습니다. CJ E&M의 하락폭이 오늘 큽니다. 4% 넘게 하락하면서 22만 원 선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여지고 포스코 캠텍도 마찬가지로 1% 넘는 하락세 예상됩니다. 6만 8천 원 선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HLB 10만 원 선 깨져 있는 모습 여전히 확인할 수 있는데 9만 8천 원 선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종목들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나노스만 3% 정도 상승세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7,200원 선 바라보고 있고요. 바이로메드 0.98%의 하락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21만 원 선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오늘 0.56%의 하락세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어제 뉴욕 증시에서 넷플릭스가 5% 가까이 하락세였는데 하락폭 크지 않습니다. 펄어비스 2% 하락세 예상되고 있고 20만 원 선 겨우 지켜낼 것으로 보여집니다. 메디톡스 오늘 1% 하락하면서 46만 원 선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시초가 공략주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박성환 차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LG U+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최근에 이제 미중 무역 분쟁에서 좀 비켜나 있는 통신주, 방어주로서도 괜찮고 실적이라든지 배당 관련해서도 상당히 좋은 영역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LG U+ 같은 경우는 통신 3사 가운데 유일하게 3분기 관련된 실적이 양호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컨센 대비 한 13% 정도 실적이 좋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5G 상용화 이후에 LG U+의 개인당 매출 규모가 빠르게 반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분기 기준 LG U+ LTE 가입자는 월 평균 8.6GB의 데이터를 사용합니다. 산업 평균인 7.6GB 대비 월등히 높은 수치로 볼 수 있겠는데 LG U+는 많은 데이터를 사용하는 이용자를 기반으로 해서
5G 상용화 이후에 빠른 인당 매출액 반등이 나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5G 서비스 초기 요금제는 종량제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데이터 사용량이 많을수록 인당 매출액 상승폭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런 기대감이 LG U+의 주가 상승으로 최근에 이어지고 있는데 인당 매출 상승이 확인될 5G 상용화 이후에도 주가 상승 가능성은 열려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최근 LG U+ IPTV가 넷플릭스와의 제휴를 통해서 컨텐츠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제휴로 가입자가 확대되면 홈쇼핑 송출 수시로 협상력 강화라든지 IPTV 광고 매출 증대도 기대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유료 방송사 인수를 추진한다면 합리적 가격에서 가입자 확대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M&A를 통한 성장 전략도 유효하게 열려 있습니다. 목표가는 2만 원, 손절가는 16,500원 제시할 수 있겠습니다. 네, LG U+에 대한 이 투자 의견 함께 들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IBK 투자증권 박성환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본격적인 라이브 매매 타임을 갖기에 앞서서 오늘 저희와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초특급 종목 공개 라이브 매매 타임. 큰손 수급 포장 저평가 중소형주 전문가 신준섭. 대세 상승 종목만 매집한다. 성장주 발굴의 귀재 이용우. 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에이콘스탁의 신준섭 전문가 그리고 MIC 투자그룹 이용우 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라이브 매매타임 수익률 현황부터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신준섭 애널리스트의 최근 추천주입니다. 10월 16일 날 추천을 해주신 매커스가 3% 수익권 안에 들어와 있고요. 9월 7일 날 주셨던 탑 엔지니어링 여전히 24% 넘는 수익률 자랑하고 있습니다. 대정화금도 1% 넘는 수익률 자랑하고 있고 DTR 오토모티브 그리고 대한제품 모두 1% 넘는 상승세 나와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용우 팀장의 최근 추천주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네, 가장 최근에 주셨던 한솔케미컬이 벌써 9% 넘는 수익권 안에 들어와 있고요. 10월 12일 날 주셨던 테스나 12% 넘는 수익률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5일 날 주셨던 한세실업 0.50%의 상승 나와주고 있고 9월 14일 날 주셨던 아이디스 27% 넘는 수익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신준섭 전문가의 수익률 탑5 만나보겠습니다. 네, 5위에는 대한제분 올라와 있고요. 4위에는 매커스 올라와 있습니다. 4위와 3위 모두 3%의 수익률 내고 있는데 현대통신, 매커스 올라와 있고 1, 2위 나란히 DPC 그리고 탑 엔지니어링 올라와 있습니다. 각각 수익률 45% 그리고 24%입니다. 다음으로는 이용우 팀장의 수익률 탑5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네, 수익률이 모두 다 두 자리인데요. 5위에는 GS건설 올라와 있습니다. 10% 넘는 수익률 자랑하고 있고 테스나와 유비커스 모두 12% 넘는 수익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2위에는 코나아이 7월 27일 날 추천을 해주셨고 27% 넘는 수익권 안에 들어와 있고요. 1위에는 아이디스 올라와 있습니다. 수익률 27% 자랑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수익률 탑8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8위에는 신일소 소장의 삼성출판사 올라와 있고요. 7월 30일 날 매수 의견 주셨는데 24% 상승 나와주고 있습니다. 7위에는 신준섭 전문가의 탑 엔지니어링 올라와 있는데요. 9월 7일 날 매수 의견 주셨는데 약 한 달 지났는데 24% 상승 나오고 있습니다. 6위와 5위에는 각각 이용우 팀장님의 이 종목들이 올라와 있는데요. 코나아이와 아이디스 올라와 있고 27% 넘는 수익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4위에는 손요로 팀장의 에코마이스터 올라와 있고요. 32% 넘는 수익률 자랑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1위부터 3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네, 1위에는 여전히 신준섭 전문가의 DPC 올라와 있습니다. 7월 27일 날 매수 의견 주셨고요. 45% 넘는 수익률 자랑하고 있습니다. 2위에는 박동현 본부장의 포스코캠텍 그리고 3위에는 반종민 팀장의 포스코캠텍 올라와 있는데요. 매수 날짜가 다르기 때문에 수익률 조금 다릅니다. 각각 40% 그리고 37% 자랑하고 있습니다. 네, 수익률 현황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이번에는 수익률 리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준섭 전문가님, 이번에 DPC가 수익률 1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수익률 45%인데요. 리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그 동사의 핵심 그 업종을 보시면 일단 그 전자레인지용 부품사로 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일반 투자자분들께서는 쉽게 접근을 안 하셨으리라 생각이 드는데 그 동사 자회사 중에 이제 하나가 이제 그 스택 인베스트먼트라는 이제 VC 기업이 있습니다. 동사가 100% 지분을 갖고 있는 기업인데
일단 이 부분이 이제 가장 부각이 됐던 것 같아요. 일단 방탄소년단이 지금 소속사로 있는 빅히트 엔터 쪽에 그 어떻게 보면 DPC의 자회사가 이제 투자를 한 거죠. 1,040억 정도 투자를 했는데 일단 좀 수급적인 부분을 좀 체크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는 일단 뭐 외국인이랑 기관들이 조금 지분을 많이 좀 파는 그림들이 나오고 개인들이 좀 많이 사다 보니까 이 부분들은 좀 변동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되는데 실제 지금 현재 있는 시가총액 시장 가치 평가는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최근에 이러한 변동성에 대한 부분들은 좀 불가피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일단 DPC에 대한 그 기업 자체가 또 나쁜 기업이 또 아니기 때문에 성장성이라든지 자회사가 보유한 이런 빅히트 엔터에 대한 앞으로에 대한 이제 잠재 가치, IPO에 대한 이제 그 가치까지 이제 그 부각이 됐을 때는 아마 추가적인 상승을 더 노려봐도 괜찮지 않을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네. 네, 이어서 이용우 팀장님의 수익률 리뷰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솔케미컬 리뷰 한번 들어볼 텐데요. 수익률 9% 기록했습니다. 어떻게 더 가져가봐도 되겠습니까? 네, 일단 반도체용 H2O2 출하량 증가로 이제 장기 성장성을 확보한 상태라고 설명드렸었는데요. 이제 QD 소재가 일시적 유행이 아니라 이제 핵심 소재로 인식이 좀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출하량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서 이제 장기적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보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투자 전략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준섭 전문가님. 네. 일단 그 시장의 흐름을 우리가 계속 볼 필요는 있는데요. 일단 강한 미국 그 정책,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이어지고 있어요. 최근에 물론 좀 안 좋은 얘기도 나오고 있긴 하지만 이 그림은 단발적으로 끝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근데 이 부분들이 우리가 갑작스럽게 맞은 상황은 아니거든요. 무역 관세라든지 금리에 대한 부분들 당연히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었고 예고된 그림들이었는데 일단 우리 시장으로 순수하게 봤을 때는 일단 시장이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많이 없다라는 거예요. 일단 대형주들이 뭔가 그리핑이 돼서 그들이 이제 뭔가 시장을 견인할 수 있는 모멘텀이 발생했을 때 우리 이제 시장 분위기가 좋아지게 되는 이제 배경이 나오는데 현재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 거 봤을 땐 철저히 좀 보수적인 그림을 좀 가져갈 수밖에 없고 개별적으로 지금 모든 종목들이 분산이 돼서 지금 가다 보니까 일단 3분기 어닝 시즌이라든지 이제 얼마 이제 남지 않은 연말 배당 투자까지 좀 볼 수 있는 좀 실적이나 가치가 좀 뒷받침된 종목들 중심으로 포트폴리오에 대한 좀 편성을 해보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용우 팀장님에게 투자 전략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전일 금리가 좀 동결을 했었는데 이제 한미 간의 금리 격차 불안감으로 환율이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및 이제 중국 증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국내 이제 증시가 좀 이제 흔들리는 상황인데요. 지금이 또 매우 까다로운 구간이고 다음 주까지는 이제 급등 급락이 지속적으로 반복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개별 종목들 또한 지수 영향에 오르다가 이제 내리다가 반복하는 중인 것으로 보이니까 아직까지 이제 투자 심리를 너무 흔들리지 마시고 잘 살펴보시는 걸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네, 10월 19일 금요일 국내 시장 개장됐습니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약세 출발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나 최근에 이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대부분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뉴욕 증시에서 최근에 마이크론이 2% 넘는 급락세를 보였고 퀄컴도 오늘 밤에는 1% 넘는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반도체주들 1% 넘는 하락세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넷플릭스가 어제 뉴욕 증시에서 5%대 하락세에 나왔는데요. 이와 커플링되는 종목들 오늘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오늘 모두 파란불 켜면서 출발합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나란히 하락 출발되고 있는데요. 각각 0.68% 그리고 0.87% 하락하면서 43,000원대 그리고 68,00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오늘 1%대 급락하면서 출발합니다. 25만 7천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26만 원 선 깨졌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1% 하락하면서 43만 8천원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현대차, 포스코 모두 하락 출발합니다. 포스코 1% 가까이 하락하면서 26만 1,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SK텔레콤도 오늘은 하락합니다. 0.36% 하락하면서 27만 8,500원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LG화학 그리고 삼성물산 모두 오늘 하락 출발되고 있는데 31만 원 선 그리고 11만 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지수 함께 만나보시죠. 오늘 양지수 하락 출발합니다. 하락폭이 큰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0.84% 하락 나오면서 2130선 겨우 지켜내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0.72% 하락하면서 730선 깨고 726선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대부분 파란불 켜면서 출발합니다. 신라젠의 하락폭이 큰데요. 1% 가까이 하락하면서 85,00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CJ ENM 오늘 0.04% 하락합니다. 오늘 급락세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됐었는데 하락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고요. 23만 8천원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포스코캠텍 그리고 HLB 모두 1%대 하락 나오면서 68,800원 그리고 98,100원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나노스만이 빨간불 켜고 있는데요. 7,040원을 거래가 되고 있고요. 바이로메드 소폭 하락하면서 21만 원 선에서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 1% 가까이 하락하면서 10만 5,7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펄어비스 오늘 1% 급락세로 출발합니다. 20만 4,6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 메디톡스 0.32% 하락하면서 46만 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라이브 매매타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준섭 전문가의 3가지 종목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네, 일단 그 종목을 또 말씀드리기 앞서서 오늘 가지고 온 종목들 역시도 좀 시장인 만큼 좀 선택과 집중을 좀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일단 그 시장 업력이 어느 정도 되면서도 시장 안에서도 충분히 그 지배력을 좀 갖춘 기업들로 좀 계속적으로 선별을 해서 압축을 했고요. 기존의 제 포트폴리오를 중점적으로 해서 다시 한번 또 집중해 볼 수 있는 또 그런 종목들로 이제 좀 선별을 했습니다. 특히나 지금 시장 역시 시장 분위기 자체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그렇다고 뭐 금리가 올라간다, 미국 시장에서 뭐 금리를 계속 올린다. 유럽 시장 같은 경우에도 뭐 분위기가 많이 안 좋다. 이런 상황을 일일이 다 체크하다 보면 투자를 못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뭐 새로 이제 투자를 준비하신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이 들지만 대다수 분들이 이제 기존에 이제 포트폴리오가 어느 정도 좀 묶여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좀 물렸다든지 시장이 좀 빠지다 보니까. 일단 여기서 우리가 좀 분명히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방치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계좌 자체를 어느 정도 이제 내 종목들 안에서도 쭉쟁이 종목들은 조금 더 빨리 날려버리고 손실이 좀 크더라도 그리고 어느 정도 조금 더 실한 기업들이라면 어느 정도 이제 손실이 좀 나더라도 들고 가시면서 다시 한번 재매수할 수 있는 그런 좀 전략들 취하시는 게 중요한데 지금 현재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필요가 좀 누적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조금 놓치는 부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제가 좀 말씀드리는 종목들 역시도 포트폴리오 안에서 좀 집중을 하려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좀 시간 관계상 좀 짧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정화금이라는 종목인데요. 지속적으로 방송을 나올 때만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 본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일단 시험용 약품을 국내에서 나름대로 시장 지배력이 있는 기업입니다. 실제 이런 시약 같은 경우에는 국내 시장에서 그 동사를 포함한 세 개사가 일단 시장을 지금 쥐락펴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이제 합법적인 독과점이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일단 그 전방 산업 자체가 상당히 고르게 발전이 되어 있고 실제 근데 동사의 지금 그 주가를 보시면 기존의 주가가 빠졌을 때 하락기였을 때 좀 많이 빠졌다가 다시 회복을 하는 그림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최근에 지금 기관들의 수급이 유입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만큼 동사의 투자 매력이 계속적으로 좀 발산이 되고 있다고 좀 판단이 됩니다. 일단 동사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잠깐 말씀을 드리면 68년도에 이제 설립이 됐습니다. 벌써 업력이 50년이나 됐고요. 즉 일단 시장에 대한 진입 장벽이 높은 그런 강점을 갖고 있는 이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투자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투자 매력이 가장 높은 부분 중에 하나가 진입 장벽이 높은 그림이거든요. 통신사들 같은. 하지만 이런 스몰캡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기대를 못할 수가 있지만 일단 시약 시장 안에서만큼 지금 동사가 누리고 있는 그 독과점 시장이라는 거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일단 동사는 자체적으로 이제 그 직접 만든 이제 시약들이 있어요. 그게 한 2,000종 정도가 되고 이제 수입을 합니다. 수입을 약 2만 종 정도 외국에서 좀 유명한 시약들을 수입을 해서 국내 유통을 하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을 국산화 시켜가지고 그리고 해외 쪽으로도 이제 다시 수출을 하는 그런 또 계속 병행하는 이런 그 사업적인 부분들을 영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시약 자체가 단순히 뭐 학교나 우리 뭐 병원 이런 데서 쓰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뭐 기업이랑 그리고 철강 산업부터 바이오 산업까지 고르게 전방 산업이 지금 열려 있다라는 겁니다. 즉 어디 한켠에 지금 집중이 되다 보면 어느 정도 리스크가 좀 클 수는 있는데 좀 고르게 지금 전방 산업이 분산되어 있다라는 것도 요즘 시장 상황 흐름으로 봤을 때 조금이라도 더 안정적인 그런 또 사업적인 영역을 갖고 있는 기업이다라는 게 또 핵심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는 일단 그 두 번째 그 사업 부분은 이제 원료 의약품 쪽에 있는데요. 일단 그 제약사 쪽에 납품을 계속 하고 있어요. 실제 이런 제약사들의 또 핵심 강점도 시장의 경기에 대해서 좀 덜 민감하다라는 부분인데
동사 역시도 지금 매출에 대한 흐름들을 보시면 뭐 경기가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안정적으로 계속적으로 좀 매출이 성장해가는 수치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또 시약 쪽이다 보니까 한번 연구개발비를 제외하고는 일부 인건비를 제외하고는 대다수가 다 이제 이렇게 수익으로 지금 잡히고 있거든요. 수익성까지도 상당히 지금 좋다라는 겁니다. 일단 뭐 2분기 실적 자체도 지금 정말 좋게 지금 나온 상황인데 벌써 약 10% 정도 전년도 상반기 기준으로 봐서 10%가 성장이 좀 된 수치가 나오고 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한 50억 정도 지금 잡혀 있어요. 그게 벌써 두 자릿수 성장 수치입니다. 큰 매출은 아니지만 안정적으로 계속적으로 이런 그 현금 회전이 고르게 나오면서 성장해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라면 한 번쯤 좀 주목을 하셔서 이미 지금 기관 투자자들이 계속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거든요. 이 작은 기업에 시가총액이 이제 1,000억밖에 되지 않는데 큰 손들이 조금씩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거 일단 우리 개인 투자자들도 남들이 보지 않을 때 관심 좀 더 가지시고 분할적인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일단 끝으로 자산을 좀 나름대로 좀 잘 갖추고 있어요. 뭐 부동산이나 현금 자산을 합쳐서 약 한 600억 정도 지금 잡혀 있는데 시가총액이 지금 1,000억인 걸 좀 감안했을 때 동사의 뭐 성장성 뭐 이런 부분 다 빼고도 자산 보유 대비 좀 저평가가 된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차적으로는 일단 현재가 기준으로 이제 14,000원 지금 전후로 해서 좀 공략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시장 상황이 지금 아직은 조금 더딘 만큼 충분히 지금 분할적인 매수로 뭐 지정가 매수로 접근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거래량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급하게 접근 안 하시는 쪽을 좀 권해드리고 싶고요. 1차 목표가는 16,200원, 손절가는 13,1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제가 유선상으로도 말씀드렸던 지금 수익이 조금 나고 있긴 하지만 메커스라는 종목인데요. 동사는 상당히 또 작은 또 마이크로캡 기업이기도 합니다. 현재 시가총액 자체가 600억대 정도밖에 되지 않은 되게 작은 기업인데 이 종목은 제가 오랫동안 투자를 해오면서도 상당히 많이 봤던 기업이에요. 이거 매출이 너무 작아서 기업이 문 닫을 수도 있지 않을까? 또 직접적으로도 제조를 하고 있는 그 반도체 그 관련주는 또 아니거든요. 외산 이제 그 비메모리 반도체를 직접 수입을 해서 국내 쪽에 이제 유통을 하는데 단순히 유통만 했다면 아마 문을 닫았을 거예요. 근데 유통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2006년 이제 12월에 코아크로스라는 곳에서 이제 인적 분할이 돼서 다시 재상장이 되고 기업이 설립이 되고 상장이 된 케이스인데 일단 그 반도체 쪽 전문 기업이에요. 즉 이제 영업을 하더라도 기술적인 영업이 이제 기반이 돼서 시장 안에서 국내 시장 안에서 신압으로 뭔가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계속적으로 지배력을 높이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즉 작지만 강한 기업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진짜 비메모리 반도체 계속 말씀드려서 조금 생소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요즘 4차 산업 쪽에 지금 다 들어가고 있는 이런 장치들, 디바이스나 이런 데 들어가는 칩이라고 보시면 이해가 좀 빠르실 것 같아요. 그만큼 전방 산업이 계속 성장을 해감에 따라서 동사의 매출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동사의 지금 그 작년도 매출을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2016년까지만 하더라도 600억대에서 700억대에서 밑으로 거의 뭐 매출이 크게 좀 정체가 된 느낌이 좀 있었는데 작년도부터 800억대 거의 900억대에 달하는 이제 매출을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올해 상반기를 잠깐 말씀드리면 548억 원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수치가. 이 지금 수치로 말씀드리면 되게 작아 보일 수도 있지만 작년도 상반기로 비교해서 봤을 때는 약 한 20%에 가까운 성장 수치거든요. 올해 거의 지금 약 1,000억대 정도 연매출이 예상이 됨에 따라서 지금 창사 이래 사상 최대 매출이 지금 기대될 수도 있는 그런 또 그 기업이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들 우리가 좀 이제 간과할 수는 없겠죠. 실질적으로 이제 동사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그 전방 산업 자체도 지금 잘 고르게 좀 나가고 있다는 것도 또 우리가 주목할 필요는 있지만 제가 또 이전에 추천을 드려서 지금 현재 수익도 잘 나고 있는 DPC와 같이 동사에도 자회사 중에 하나가 메커스 인베스트먼트라는 곳이 또 한 군데가 있습니다. 이게 또 동사가 또 공교롭게도 지분을 100%를 또 쥐고 있는 또 기업인데. 참고로 동사의 지금 자회사죠. 메커스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활발하게 지금 VC 쪽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스틱만큼의 그런 영향력은 아직은 아니겠지만 2016년도 같은 경우는 BCL이라는 이제 기능성 화장품 기업에 이제 투자를 좀 과감하게 많이 했고요. 3자 배정인가로 아마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2017년도 같은 경우는 파마젠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투자도 좀 많이 상당수 했습니다. 근데 파마젠이라고 하면 요즘 한창 이슈가 되고 있는 그 치매 치료 원료를 직접 제조를 하고 만들어내고 있는 그 연구 개발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이런 바이오 관련된 종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보이지 않게 이제 이런 치매 관련주로서 나중에도 묶일 경우에는 다시 한번 재부각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즉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오로지 그 테마가 일단 형성이 돼서 트렌드가 이제 형성이 되고 수급이 만들어진 종목에 우리가 쫓아가기보다는 너무 리스크가 크겠죠.
오히려 이제 그런 기업의 가치가 기반이 되면서도 차후에 시장이 어떻게 주는 선물로서 어떻게 보면 테마가 묶일 수 있는 종목에 조금 더 이제 포석을 두는 게 더 현명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메커스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동사 같은 경우에는 1차적으로 일단 뭐 그 접근하는 부분도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고요. 최근에 메커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개인들도 물론 좀 관심을 갖고 있는데 뭐 이 작은 종목인데도 기관이랑 외국인들이 어느 정도 지금 물량을 갖고 있어요. 재밌는 부분들이 바로 그 부분이죠. 이 작은 기업에 외국인 투자자들이랑 기관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걸 우리가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메커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재가 기준 4,180원 기준으로 좀 공략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충분히 좀 매수할 수 있는 기회는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추세가 올라오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리긴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좀 단계적으로 좀 시간 열어두시고 충분히 단계적으로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목표가는 4,720원 그리고 손절가는 3,880원 유선상에서 말씀드린 정도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제가 좀 처음 출연했을 때 가지고 왔던 종목이기도 한데요. 물론 지금 결과는 조금 뭐 신고가를 막 경신하고 이러진 않는데, 물론 이제 추천이 나갔을 때 거의 10,000원에 근접하는 사상 이래 신고가를 기록을 하긴 했지만 그 이후에 조금 이제 좀 재미가 없었던 지금 주가의 흐름을 가고 있는 가비아라는 종목입니다. 근데 여전히 제가 마지막까지도 뭔가 종목의 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정말 추천을 드리자면 이 종목을 제가 빼놓을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진정한 투자자라면 또 개인 투자자들이 쉽게 물론 뭐 볼 수도 있겠지만 잘 알 수 있는 기업이기도 한데, 진정한 가치 투자라든지 정작 큰 손들한테 한번 부각이 되면 제대로 된 점프업을 할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저는 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동사에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짧게 설명을 드리면, 일단 도메인이랑 호스팅 그리고 솔루션, 카페24가 지금 하고 있는 쇼핑몰 솔루션에 대한 부분도 지금 가비아 CNS 쪽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일단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뭐 보안, 전반적으로 그 인터넷 인프라 솔루션 쪽까지 전반적으로 지금 하나의 유기적으로 동사를 비롯해서 지배회사와 자회사들이 유기적으로 지금 다 맞물린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사업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게 강점 중에 하나인데, 뭐 이런 부분을 다 빼고 순수하게 이제 매출이 그만큼 이제 증명을 해 가겠죠. 매년 지금 10%대 두 자릿수 성장을 하고 있는 기업을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지금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어요. 이미 다 큰 손들이 다 이제 지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주가에 대한 프리미엄이 상당히 붙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접근하기는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동사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저평가 구간으로 계속 소외가 받고 있는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가격 메리트가 상당히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중요한 거는 일단 지금 4차 산업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느 순간 이제 시장이 조정이 되면서 쏙 들어갔어요. 근데 어쨌든 정책적인 부분들이나 시장은 계속 진화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지금 우리 뭐 스트리밍 많이 쓰고 있는 지금 뭐 유튜브나 넷플릭스나 뭐 아프리카 TV 같은 영상에 대한 컨텐츠가 급증을 하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동사의 매출은 앞으로 더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장주를 찾고 있고 가치주를 찾고 있고 실적이 좋은 기업을 찾고 있다면 우리가 이 가비아에 대해서는 계속 주목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끝으로 좀 강조를 드리고 싶은 부분 딱 하나가 있다면, 성장성이나 이런 부분 다 제외를 하더라도 지금 동사가 보유하고 있는 일단 자회사의 KNX라는 이제 자회사가 있는데 알짜 자회사죠. 근데 그 지분 가치만 계산을 해도 한 450억 정도가 나와요. 시가 기준으로 봤을 때. 그리고 보통 예금이 약 370억, 기타 금융자산이 168억 원, 장기 보증금이 100억입니다. 어차피 보증금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다 이제 환산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순수 현금 자산만 638억이에요. 즉, 어떻게 보면 지금 자회사의 지분 가치랑 현금 가치만 합쳐도 1,000억이 지금 훌쩍 넘어갑니다, 자산이. 그리고 결정적으로 부동산 자산도 무시할 수 없겠죠. 부동산 자산이 300억 원, 그리고 IDC 센터에 있는 서버, 장비 다 팔아도 이거는 어마어마한 지금 현금으로 획보를 할 수가 있는데 413억입니다. 물론 동사가 팔지는 않겠죠. 하지만 보이지 않는 M&A 시장에서 어느 정도 계속적인 러브콜은 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결정적으로 지분에 대한 부분들, 대주주들이 지금 작게 어느 정도 크게 지금 확보를 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최근에 보시면 피델리티라는 이제 해외 가치 투자 기관에서 지분을 거의 10%까지 시장이 빠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분을 계속 늘리고 있는 그림을 볼 수가 있어요. 실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약 19%에서 20%에 가까운 지금 지분을 갖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경영진들 역시도 아마 이런 지금 계속적으로 지분을 늘릴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어떻게 보면 이런 지분 싸움이 좀 이뤄질 수 있는 하나의 또 기회가, 또 다른 또 하나의 좀 보이지 않는 이런 조금 그런 그림들을 우리가 좀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동산 좀 더 멀리 열어두시고 보신다면 충분히 좋은 또 성과가 나올 수 있다고 좀 보고 있고요. 1차적으로는 지금 현재가 기준으로 좀 공략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1차 목표가는 8,400원, 손절가는 6,9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종목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시장이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집중과 선택과 집중을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시장에서 지배력이 있는 종목들로 가지고 왔습니다. 두 번째 메커스 같은 경우에는요. 마이크로캡이지만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집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가비아 같은 경우에는 저평가의 구간이고 가격 메리트가 분명하게 있다 이렇게 덧붙여 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용우 팀장님의 세 가지 종목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소개시켜드릴 종목은 이제 푸드나무입니다. 이제 국내 최대 닭가슴살 유통 플랫폼을 보유한 업체인데요. 이제 건강식 플랫폼을 이용해서 이제 주 10개 브랜드 간편 건강식품의 유통과 이제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입니다. 이제 온라인 플랫폼 기반 사업 확대로 성장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이제 국내 최대 닭가슴살 전문 플랫폼 이제 랭킹닷컴을 운영하면서 간편 건강식품 유통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최근 웰빙을 증시하는 사회 분위기에 따라서 이제 건강관리식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고 이제 가정간편식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는 추세입니다. 이제 이런 추세로 인해서 동사의 온라인 건강식 플랫폼 랭킹닷컴의 회원수 및 이제 구매율은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 이제 온라인 플랫폼의 동사는 안정적으로 이제 성장성을 뒷받침해 줄 수 있을 것이라 전망되고 있는데요. 이제 또한 간편 건강식뿐만 아니라 이제 또 건강관리라는 더 큰 카테고리로 이제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이제 2018년 하반기에는 이제 다이어트 식품, 이제 용품, 의류 등 이제 다이어트 제품 및 정보 제공 전문으로 이제 피키 다이어트를 런칭할 계획이라고도 하는데요. 이제 현재 월 100만 뷰 정도의 이제 헬스나 이제 그런 커뮤니티, 이제 개근질닷컴을 기반으로 이제 런칭해서 추가적인 성장성도 확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동사의 랭킹닷컴은 약 56만 명 정도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제 회원들의 소비 패턴 및 구매 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소비자 니즈에 최적화된 브랜드 및 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고, 이제 공급 중인데, 이제 향후 닭가슴살뿐만 아니라 뭐 다이어트 라면이라던가 뭐 저칼로리 아이스크림 등 간편 건강식 라인업을 꾸준히 확대할 계획이라고도 합니다. 또한 동사는 올해 3월 대형마트에 또 입점을 했고요. 이제 12월부터는 이제 홈쇼핑 시장에 진출할 계획이고, 스포츠 센터에서도 입점을 해서 점진적으로 이렇게 판매 채널을 다변화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이제 오프라인 매장 확대를 보아서 온라인 플랫폼의 가입자 수를 증가시켜 동사의 매출을 기여할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국내뿐만 아니라 이제 해외 시장 진출도 계획 중이라고 전달을 받았는데요. 이제 올해 8월에는 다이어트나 이제 건강식품, 이제 피트니스 상품 등의 이제 홍콩 수출 계약을 시작으로 해외 수출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차후에 동사의 온라인 플랫폼이 국내를 넘어서 이제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 전망되기에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략은 현재가 제시해드리겠고 손절가 25,500원, 목표가는 4만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종목 좀 공개해 주시죠. 네, 두 번째 종목은 이수페타시스라는 종목인데요. 동사는 PCB 전문 업체로 네트워크 장비 및 이제 핸드셋용 이제 멀티 레이어보드를 이제 주력으로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동사의 3분기 연결 매출액과 이제 영업이익이 가파른 실적 턴어라운드에 성공할 전망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제 고다층 멀티 레이어보드의 고객 및 이제 제품 믹스가 빠른 속도로 개선되고 있고, 이제 적자 자회사인 이수헥사보드가 이제 중국 법인의 적자가 줄어들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는 점에도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글로벌 통신사들이 이제 5G 통신 시대를 준비하면서 설비 투자 규모가 확대되기 시작했는데, 이제 우선적으로 대용량 이제 다중입 출력 장치 장비가 투자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대용량 이제 출력 장치가 이제 장비는 일반 기지국과는 달리 이제 고다층 멀티 레이어 보드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공급할 수 있는 업체는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동사의 기회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5G 초기 투자에 이제 출력 장치가 도입이 되면서 이제 고다층 멀티 레이어 보드 시장을 견인하고 있는데, 이제 동사는 국내 유일 이제 고다층 멀티 레이어 보드 업체로 이제 시장 확대에 따른 수혜가 집중이 되고 있고, 이제 삼성전자 네트워크 사업부의 구매액이 이제 한 800억 원 수준으로 측정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흐름이라면 2020년에는 2천억 정도의 수준을 바라볼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요. 이제 내년 하반기에는 중국 자회사의 턴어라운드와 이제 신규 고객 대상 제품 승인을 다수 확보함에 따라서 이제 유의미한 체질 개선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동안 실적을 발목 잡았던 중국 법인의 초저층에서 이제 중저층 위주로 이제 비즈니스로 전환하고 있고요. 신규 제품의 수율 개선을 노력하고 있고, 이제 2019년에 적자폭을 이제 크게 줄인 뒤 20년 정도부터는 이제 큰 성장이 이루어질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제 5G 사업 이제 특성이 이제 4G 때랑 마찬가지로 이제 단연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장기 사이클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동사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이제 4G 투자 사이클 당시에 큰 폭의 실적 성장을 구현하였고, 이제 이번 5G에서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기에 추천 공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매수가 마찬가지로 현재가 공략 제시해드리겠고, 손절가는 5,500원, 목표가는 8,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종목도 함께 공개해 주시죠. 네, 마지막 종목은 이제 대림산업이라는 기업인데요. 이제 대림산업은 이제 우선적으로 79년 정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이제 건축이나 플랜트 등 종합을 영위하는 건설사입니다. 이제 뭐 석유화학 제품을 생산하는 석유화학 사업부로 구성되어 있기도 하고, 대표적으로는 이제 국내 첫 해외 진출 건설사라는 타이틀도 있고, 이제 뭐 국회의사당, 이제 뭐 세종문화회관 등 역사적 이제 랜드마크 건립의 기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대림산업은 지금 시점에서 신규 수주에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추천을 가져왔는데요. 이제 국내 주택의 상대적 양호함 속에서 이제 사우디 마드남무디아 수주가 10월 정도 이제 말 정도에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제 해외 수주의 부진이 종료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제 이전 이란 프로젝트 수주 취소 등으로 이제 뭐 플랜트 부문 수주 잔고가 지속된 올해였는데, 이제 신규 수주 플랜트 분야의 수주 잔고를 이제 증가 추세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이 눈여겨볼 점입니다. 이제 이런 시각은 내년 플랜트 수주 기대감뿐만 아니라 이제 또 미국이나 러시아 등 이제 플랜트 수주, 이제 국내 플랜트 발주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그동안 이제 중동을 중심으로 한 플랜트 영업 상황이 점차 개선되고 이제 있는 것에 대해서 그 사업 경쟁력 중 하나인 이제 플랜트 사업에 관심을 확대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좀 우려되었던 점은 이제 동사의 올해 플랜트 부문에서 이제 보수적인 전망치를 제공했기 때문에 시장에서 굉장히 우려의 목소리가 컸었는데, 중동에서 대형 프로젝트의 수주의 기대감보다는 이제 국내와 동남아 이제 중소형 프로젝트 또한 일정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제 복수 수주를 통해서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년 플랜트 부문은 이제 국내에서는 이제 전기사 설비 투자, 이제 미국이나 러시아 등 이제 대형 중소형 프로젝트 등 총 4조 원 이상 입찰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참고로 이제 중동 내 프로젝트는 5만 프로젝트 한 개라서 이제 중동에 대한 염려는 크게 없으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으시고, 이제 플랜트 수주 잔고는 이제 5만 건이 1.2조 원이고, 이 중 대규모 손실 발생 프로젝트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동안 수주 부진과 하반기 주택 매출 감소로 인해서 올해 역성장이 좀 불가피한 점이 있었는데, 건축이나 토목 부문의 원가율 안정으로 이제 좀 유지되고 있고, 연결 범위내 이제 실적도 개선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한층 성장한 이익 실현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저평가되었다고 이제 제가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제 점차 수주 전략도 정립되고 있고, 이제 플랜트 환경도 개선되고 있습니다. 이제 또한 차후 남북 경협화도 본격적으로 정상된다면 이제 전력 인프라 사업과 이제 뭐 신북방 정책에 따른 뭐 러시아 시장 확대 또한 기대되는 부분을 감안해서 오늘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매수가 현재가 공략해드리겠고요. 손절가는 76,000원, 목표가는 10만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종목 만나보고 왔습니다. 네, 방금 이 속보가 들어왔는데 코스피가 연중 최저점을 기록을 했습니다. 장 초반에는 외국인들이 매도했는데 현재는 소폭 매수하면서 다시 흘러가고 있고요. 시가총액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1위부터 10위 같은 경우에는 LG화학을 빼놓고는 대부분 파란불을 켜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만나본 종목들 먼저 화면으로 함께 정리해보고 오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 장에서 큰 이슈몰이를 하고 있는 특징주를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특징주는 신세계 INC입니다. 3분기 실적 개선 소식에 상승세를 띠고 있는데요. 자세히 살펴보니까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122% 정도 상승했다고 합니다. 신준섭 전문가님. 네. 일단 그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대기업, 특히 신세계그룹 쪽의 이제 계열사다 보니까 근데 의외로 또 시가총액이 저렴했어요. 제가 그래서 관심을 되게 많이 가졌던 종목이었고 기업이었고 초반에도 제가 한번 추천 한번 드렸던 종목이기도 했는데 이후에 주가가 좀 많이 빠졌던 배경을 일단 공정거래위원회 쪽에서 이런 어떻게 보면 이제 매출을 몰아주는 그런 대기업들의 이런 규제가 좀 강화가 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악재가 되면서 좀 많이 이제 주가가 이제 상승 모멘텀을 좀 잃은 바가 있었고요. 근데 일단 실적은 상당히 좋게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실제 2분기 때도 좋았고 매 분기마다 지금 전년도 대비 봤을 때 두 자릿수 이상씩 지금 성장을 해가고 있는 수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동사의 입장에서도 계속적으로 지금 새로운 실적을 내기 위해서 일단 그 규제에 대한 부분들이 강화가 되니까 새로운 사업 부문에 대해서 계속 갖다 붙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에너지 사업까지 지금 붙인 상황이고 이런 게 일단은 대기업이기 때문에 또 가능하겠죠.
작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물론 규제도 안 받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일단 동사의 일단 실적 대비 이렇게 부각되고 있는 모습은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같이 시장에서 안 좋은 상황에서 그리고 일단 11월 15일까지 아마 이제 3분기 실적 발표들이 어닝 시즌이 계속 이어질 텐데 일단 같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실적들이 다 좋다라고 나온다면 별로 이제 부각이 안 되겠지만 시장이 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연중 최저치를 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실적이 좋으면서도 어느 정도 주가가 좀 선방을 했고 충분히 이제 이런 투자 모멘텀까지 발산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새로운 좀 주체들이 붙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 거 봤을 때는 지금 그림에서도 크게 지금 주가가 올라간 건 아니거든요. 뭐 큰 비중이 아니더라도 조금 더 우리가 관심을 가지셔도 좀 좋지 않을까. 일단 매수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 종목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게임빌입니다. 새롭게 출시한 이 탈리온이라는 게임이 초반에 이 성과 기대감 받으면서 오늘 상승세 뛰고 있는데요. 이용우 팀장님. 예, 일단 게임빌이 탈리온 흥행도 흥행이지만 이제 4분기 이제 흑자 전환으로 인해서 기대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탈리온이라는 게임 자체가 이제 일본이나 미국에서도 매출을 이제 상위적으로 기록하고 있고 이제 일단은 뭐 기대 이상의 매출로 실적을 개선할 여지로 이제 기대감을 보인 것으로 생각되고 있는데요. 사실 오늘 아침에 이제 갭으로 뜬 점이 좀 이제 현재 시장이고 금요일 시장 특성을 따라서 현재가로 이제 바로 매수를 한다기보다는 이제 갭으로 뜬 만큼 이제 좀 5만 원 정도 이하에서 장기적으로 관심을 봐도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특징주 2개 만나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에이콘스탁 신준섭 전문가 그리고 MIC 투자그룹 이용우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라이브 매매타임 수익률 리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JNS 자산운용 윤여민 전문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수익률 자랑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월 27일 날 추천을 해주신 SK이노베이션이 전일장 종가 기준으로 10% 수익률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 5% 정도 하락세 나오고 있는데요. 계속 들고 가봐도 되겠습니까? 예, SK이노베이션은 좀 계속 들고 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이유가 2가지 정도 되는데요. 첫 번째로 대표 사업인 석유 부분이 지금 실적 개선세를 좀 주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3분기를 시작으로 정제마진 반등세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업계는 10월 중 미국 정유사 정기보수 도입에 따른 공급 차질과 글로벌 원유 경제라 추세에 따른 등용유 감소 등 겨울철 강력한 성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의 이란 제재에 따른 국제 유가 상승이 지속되면서 국내 정유사의 재고 평가 이익도 추정치 대비 높게 전망되고 있어 추가적인 실적이 개선이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2번째로 SK이노베이션의 PX 사업도 사업 구조 고도화로 세계 6위 수준의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실적을 이끄는 효자로 발돋움할 전망인데요. 이렇게 정제와 PX 부분의 실적 개선을 이루며 3분기 영업이익은 8,225억 원 정도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또한 미국의 배터리 공장 건설 계획에 따른 검토도 적정 주가 상향의 호재로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이에 SK이노베이션에 대한 목표 주가를 27만 원 설정하고 한번 시장 상황에 대응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더 들고 가도 된다는 의견을 주셨고요. 그렇다면 오늘 장에선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예, 저는 지금 한솔케미칼을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솔케미칼을 추천드리는 3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실적입니다. 3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37% 늘어난 321억 원을 기록할 전망인데요. 분기 최대이면서 분기 최초 300억 돌파입니다. 그리고 2번째로 동사는 삼성전자의 QD LCD TV에 적용되는 QD 소재를 독점 공급하고 있는데요. 2018년에 프리미엄 TV 수요 강세로 삼성전자의 QD LCD TV 판매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QD 소재 매출액 증가가 지속될 전망입니다. 2019년 QD 소재 매출액은 432억 원으로 6% 증가할 전망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반도체 미세화와 3D 낸드 비중 확대로 인하여 과산화수소의 수요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삼성 반도체 18라인에서 19라인 수주로 가동률이 상승에 따라 과산화수소 사용량이 증가할 전망이며 SK하이닉스와 중국 내 삼성 반도체 출하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4년 정도 과산화수소 출하량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며 이로 인해 영업이익이 좀 증가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에 QD 소재와 과산화수소의 매출액 증가 그리고 중장기 성장에 더하여 한솔케미칼에 대해 목표 주가를 10만 원, 손절가를 72,900원 설정하고 시장 상황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을 추천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코스피 지수가 2120선까지 다시 내려왔습니다. 연중 최저점을 찍었는데 이런 시장에서는 어떻게 좀 대응을 해보면 될까요? 일단 지금 전날부터 시작된 여러 가지 이슈들, FOMC 회의록 공개라든지 금리 인하에도 금리 동결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지금 주가에서 모멘텀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럴수록 좀 더 보수적이고 경기 방어주에 좀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 상황을 좀 면밀히 주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경기 방어주로는 통신주라든지 어떤 편의점주의 어떤 섹터에 주목을 하면서 좀 보수적인 관점에서 시장을 바라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보수적인 접근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JNS 자산운용 윤여민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9시 32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각 시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혜솔입니다. 이 시각 시장 상황 짚어드립니다.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우려감과 또 중국 경제에 대한 우려까지 번지면서 오늘 우리 시장도 영향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양지수 모두 하락 출발했고요. 코스피 지수가 연중 최저점을 찍기도 했는데요. 현 시각 흐름은 어떨까요? 코스피 지수부터 살펴보시죠. 계속해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1.31% 하락하면서 현재 2120.12포인트를 지나고 있습니다. 네, 분봉으로 차트 체크해보시죠. 분봉상 코스피 지수 하락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고요. 9시 28분경에는 2118.63포인트를 지나면서 현재도 2120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수급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세가 두드러집니다. 기관이 408억 원가량을 매도하고 있고요. 외국인이 115억 원가량을 팔고 있습니다. 개인만이 매수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시총상위 10개 종목 함께 보시죠. 어제도 시총상위 10개 종목 중에 SK텔레콤만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오늘도 파란불이 눈에 들어오고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또 동반 하락세입니다. 1.14% 하락하고 있고요. SK하이닉스 0.44% 하락하면서 68,4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도 마찬가지로 하락세입니다. 1.92% 하락하면서 255,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주 계속해서 하락세 이어가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마찬가지로 오늘 하락세입니다. 2.48% 하락하면서 433,000원에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종목 함께 보시죠. 현대차가 3분기 실적 부진 소식에 미국발 관세 폭탄 우려까지 받고 있습니다. 오늘 0.43% 현재 하락하면서 11만 5,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포스코 마찬가지로 하락세고요. 어제 상승 마감했던 SK텔레콤도 오늘 하락세입니다. 0.18% 하락하면서 27만 9천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LG화학이 소폭 상승세 보이고 있고요. 삼성물산이 0.86% 하락하면서 11만 5,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락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1.42% 하락하면서 720.92포인트를 지나고 있습니다. 네, 분봉 보시면서 흐름 파악해 보시죠. 코스닥 지수 마찬가지입니다. 하락 그래프를 길게 그리고 있고요. 9시 26분경에 719선까지 내려왔다가 소폭 상승한 뒤 현재 720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수급 체크해 보시죠.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과 기관이 매수세에 나서고 있습니다. 소폭 사들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외국인의 매도세가 두드러집니다. 21억 원 가량을 팔고 있습니다. 네, 시총상위 10개 종목 함께 보시죠. 어제 코스닥 종목은 10개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오늘도 파란불 눈에 들어오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신라젠 모두 3% 가까운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2.94% 하락하면서 75,8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신라젠 2.45% 하락하면서 83,7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CJENM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포스코캠텍 마찬가지로 0.43% 하락세입니다. HLB 3.51% 하락하면서 96,1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최근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다음 종목 함께 보시죠. 바이로메드와 나노스 모두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스튜디오 드래곤이 넷플릭스 실적 호조 소식에 상승세를 보였었는데요. 오늘 하락합니다. 2.63% 하락하면서 10만 3,8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펄어비스 마찬가지로 하락세고요. 메디톡스가 오랜만에 상승하고 있긴 하지만 0.88% 소폭 오릅니다. 47만 1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코스피 200 종목 중에 상승폭이 큰 것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함께 보시죠. 네, 소매업종들의 상승세가 오늘 두드러집니다. 대상이 1.86% 상승하면서 24,7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오리온이 1.4% 오르면서 108,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SPC 삼립과 KTNG, 롯데하이마트 모두 소폭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반대로 하락률이 큰 종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리고 유가가 하락하면서 정유주들이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S-오일이 7% 이상 하락하면서 124,5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신세계가 6% 이상 하락하면서 268,000원에 또 현대중공업 지주와 SK이노베이션, 호텔신라까지 모두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시각 시장에서 가장 인기를 끌고 있는 종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위부터 8위까지 함께 보시죠. 1위에 삼성전자, 2위에 텔콘 RF제약, 3위에 신라젠 올라와 있고요. 4위에 네이버, 5위에 셀트리온, 6위에 뉴프라이드, 7위에 현대로템, 8위에 DPC가 랭크되어 있습니다. 2위 텔콘 RF제약 자세히 보겠습니다. 텔콘 RF제약의 자회사인 비보존이 신약 오피란제린에 대한 미국 임상 2비상 결과 발표가 임박했다고 밝혔습니다. 비보존은 비마약성 진통제를 개발하는 벤처기업인데요. 현재 글로벌 제약사로의 기술 이전을 추진하는 동시에 코스닥 상장을 통해 직접 글로벌 3상을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늘 14% 이상 급등세 연출합니다. 10,000원에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4위 네이버 자세히 보겠습니다. 네이버가 어제까지 4거래일 연속 하락하면서 52조 신저가를 기록했습니다. 액면 분할이 오히려 역효과를 내고 있는 모습인데요. 실적 개선 등 확실한 상승 모멘텀이 없는 데다가 17일 외국인의 블록딜까지 겹치면서 시가총액이 21조 원 밑으로 내려왔고요. 현재 시총 10위권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오늘 소폭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0.4% 오르면서 현재 125,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5위 셀트리온 자세히 보겠습니다. 지난해 영업이익률이 가장 많이 증가한 바이오 제약 기업이 셀트리온으로 조사됐습니다. 올해 3분기 영업이익률은 53.06%로 전년 동기 대비 하락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 4분기 역시 제약기업 중 가장 높은 영업이익률을 기록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73% 하락하면서 25만 6천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한혜솔이었습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 2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가 포착되고 있는데요. 각기환의 저가 매수 포착, 유한타증권 스타PB센터 장기환 이사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정보 보고 계십니까? 오늘은 반도체 장비주인 PSK를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반도체 고점 논란으로 인해서 장비주가 엄청 밀렸는데 그래도 하락이 너무 과도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하락할 때는 저점 매수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반도체 장비주를 볼 때 유념을 하셔야 될 거는 과거에 2017년, 2018년 상반기에 상투를 치고 하락하는 추세의 실적을 보이느냐 아니면은 16년, 17년, 18년, 19년 꾸준히 이어져서 그 실적이 지속되는 회사가 있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장비주를 고를 때에도 17, 18, 19년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질 수 있는 이런 실적을 보유한 회사들을 선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PSK를 말씀드리는데 과거에 같으면은 한번 일회성으로 영업이익 1,000억 났다가 그 다음에 100억대로 떨어진다든가 이렇게 할 경우에는 주가가 올라가기 어렵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실적이 매년 몇십 프로씩 상승하면은 역시 그 주가의 상승은 볼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주가가 급락할 때 이럴 때일수록 다시 반등을 하다가 급락하는 이런 시점은 단기 한번 매수 시점도 된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드리면서요. 일단은 PSK는 시장에서 아주 잘 나가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죠. PR스티비라든가 드라이 클리닝 장비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어떤 독점적인 그런 상태의 시장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최근 들어갔고 앞으로 SK 하이닉스의 시안이라든가 삼성의 시안이라든가 SK 하이닉스의 우시 이런 공장에 2차 증설이 될 때 실적세가 되고 있고 되기 때문에 개선세는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러한 실적은 연말
그리고 그 꾸준하게 이것이 이어져서 올해도 아마 역시 이 회사는 실적 자체는 계속 좋아진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 계속 이제 우려를 하고 있는 거는 어떤 평택이라든가 이런 설비 증설이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그 발주가 좀 안 되는 이런 상태에서 많은 그 우려를 갖고 있는 것도 이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우려하고 미래 가치의 중에서 어떻게 충돌하면서 상승으로 이끄느냐가 이제 중요한 그런 판단이라고 하는데, 이런 그 낙폭이 가대할 때는 그런 우려보다는 상승에 대한 압력이 더 커질 수 있는 그런 상태다, 이제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낙폭 과대에 따른 지금 정도의 시점부터는 저점 매수를 분명히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저는 현재가 매수를 말씀을 드리겠고, 목표가는 19,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2,800원, 이렇게 손절가를 짧게 잡아서 한번 매매를 해보셔도 괜찮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PSK에 대한 투자 의견 함께 들어보고 왔습니다. 이사님, 저희가 다음 주부터 새로운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도 각 기관의 저력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스타PB센터 장기환 이사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장 전략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홍화 이용우 대표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장 전략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어찌됐든 간에 지금 중국의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되지 않았지만 중국의 경기 상황이 나쁜 건 사실이고요. 중국뿐만 아니라 대다수 아시아 증시가 안 좋은 상황들이 계속 연출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중국의 경기 상황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중국은 다른 증시보다도 계속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미국 증시가 어제 전일 하락세로 또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10시 반 이후에 중국 증시로 인해서 한 번 더 시장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증시뿐만 아니라 베트남이나 인도라든지 다른 증시들도 계속적으로 흔들리고 있는 모습들은 최근뿐만 아니라 작년부터 해서 경기가 나빠졌던 부분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전히 11월 초에 미국의 중간선거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고 있고, 그 불확실성들이 추가 금리 인상이라든지 다른 요인들까지 발목을 잡는데요. 실제로 추가 금리 인상 기조도 확실한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시장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요인이기도 하고요. 그로 인해서 오히려 지금 금리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국채 금리까지 영향을 주는 모습들입니다. 미국 경기도 아직 확신을 가지고는 있지만 다른 여타 국가까지 이제 좋지 못한 상태가 계속적으로 이어질 텐데,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는 금리를 동결을 했습니다만 다른 나라들 대부분이 제로금리나 1%대 금리라는 점도 이제 금리 차이로 인해서 시장에 외국인들이 이탈할 수 있는 가능성도 분명히 시장을 빠르게 상승시킬 수 없는 요인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국내 경기가 좋아질 수 없는 상황이라고는 여러 차례 강조를 해왔지만 미국 증시까지 크게 흔들린 상태이기 때문에 지난주 종목들의 낙폭 과대까지 일어났고요.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대형주와 경기 민감주들이 아직 힘든 모습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그로 인해서 시장을 조금 내리지만 실제로는 단기 테마주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시장에 비해서는 조금 더 버티거나 오히려 상승세가 나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비해서 시장과 종목들이 변동폭을 좀 줄이고 있다는 사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번 주뿐만 아니라 다음 주부터는 이제 변동폭은 좀 줄어들겠지만 안정적으로 조금은 회복세를 보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테마주로도 시장 하락 전에 강했던 바이오나 제약, 그리고 경협주나 수소차 등 계속적으로 이제 순환매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니까 실제 최근 2달 내에 가장 강했던 테마주 내 대장주들을 조금 기억해서 단기 변동성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금일 시장 하락으로 시작은 했지만 환율의 추가 하상승이 지난주에 이제 있었던 1143원 이상으로 올라가지만 않는다라면 여전히 이제 원달러 환율이 하락세를 오후에는 보여줄 수 있다면 다시 활용해야 될 시장의 가치는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분명 한 번에 크게 돌릴 수 있는 여건은 아니지만 상승과 하락을 계속적으로 반복을 하고 생각해서 이제 기존 포트에 조금씩 변화를 주시는 게 좋을 것으로 생각되는 장기입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 장에서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네, 지금 시장에서 조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지난주에 이어서 다시 한번 케어젠을 좀 드리겠습니다. 케어젠은 펩타이드 합성 기술을 바탕으로 코스메티컬 그리고 의료기기를 하는 사업 업체인데요. 최근에 427개에 가량의 펩타이드를 보유하고 있고,
펩타이드 자체가 이제 화장품이나 미용이나 이런 쪽에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성장인자나 뭐 이런 것들이 유사한 효능을 가지고 있는 펩타이드 성분이 세포의 재생이나 활성을 도울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화장품 업체들이 많이들 사용하고 있기도 하고요. 미용 업체에서도 가장 핫한 이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존 제품과의 차별화로 경쟁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탈모 치료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지금 드러나서 다른 업체들과 협약을 하거나 자체적인 여드름 치료제나 혈당 조절 음료 등에도 이제 사업을 확장을 하고 있고요. 실제 펩타이드 적용 범위를 미용 제품뿐만 아니라 신약 개발까지 확장할 예정이라서 추후에 이제 지금 현재의 안정성에다가 성장성까지 겸비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케어제는 이제 펩타이드가 포함된 혈당 조절 음료를 작년에 개발을 하고 올해 2분기부터는 러시아에 초도 물량을 공급했고 그리고 그 물량 공급을 위해서 대표적으로 이제 펩타이드 전용 공장을 설립을 해서 3분기부터는 본격적인 성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이제 3분기에 10년간 2,400억 규모의 사우디아라비아 업체랑도 공급 계약을 체결을 하면서 매출 증가율이 작년부터 많이 올라갔는데 그 매출 증가율 올해는 전년 대비해서 40% 그리고 영업이익률은 50%를 지속적으로 넘기는 모습들이 안정적인 성장 기업으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현재 케어젠이 헤어필러나 이런 것들이 성장세를 주도하고 있는데 지금 다른 제품보다는 부작용이 없어서 일본이나 유럽, 중동 시장에서 굵직한 수주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향후에도 지금 현재 매출에서 90% 이상이 해외에서 나오고 있어서 국내 경기 불안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돼서 보시면 됩니다. 차트로는 7월, 8월 달이 고전이었습니다만 원형 바닥세를 이으면서 최근에 시장과는 조금 다른 모습으로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9만 원이 다시 돌파가 될 시에는 전고점 돌파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1차적으로 받아볼 수 있는 건 지난 고점이었던 11만 원권, 10만 원에서 11만 원권을 보실 수 있고요. 최근 급락에도 강한 모습을 좀 보였던 종목이니까 추천 매수가는 지금 현재가에서 8만 5천 원까지 그리고 손절가는 8만 2,500원 그리고 목표가는 10만 5천 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마왕 이동우 대표와 함께 전략 그리고 종목까지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 다음 주부터는 포트폴리오를 새로 갱신해서 새로운 시즌을 시작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오늘 장 대응 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